인류의 삶은 디스플레이와 함께 윤택해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필수적인 기술, 반도체. 반도체 칩이 없어도 되는 분야가 거의 없거든요. 40여 년 전 미래 과학 기술을 예측하고 반도체 연구를 시작한 공학자. 반도체라는 것은 모든 산업에서 뇌와 같은 구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을 디스플레이 강국으로 만든 혁신가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이끄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공학한림원인데요. 공학한림원 회장님은 한동안 책상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벌써 꽤 오랜 시간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서류 보고 계신 거예요? 한국공학관리면 정회원 추천받은 사람들이 이 추천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정회원이 되시는 분들은 일반 회원을 거쳐야지만 정회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일반 회원 중에서 정회원에 추천되신 분들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선도한 세계적인 공학자, 한국공학한림원 권어경 회장입니다. 엄청난 논문을 많이 쓰셨네요. 공학한림원의 회원이 되는 것은 과학자에게 영예로운 일입니다. 산업계와 공학계를 대표하는 단체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과학계에 제법 이름을 알린 과학자들도 회원이 되긴 쉽지 않습니다. 정회원은 300명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회원 중에서 원로 회원으로 가시는 분만큼밖에 못 모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40분 정도밖에 못 모이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 길이 어렵습니다. 차라리 연구 논문 한 편 쓰시는 게 편하시죠. 훨씬 수월하죠. 한림원은 수백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과학지성 단체입니다. 그중 1919년에 설립된 스웨덴 왕립공학한림원은 우리도 잘 아는 곳인데요. This year's Nobel Prize Award Ceremony. 바로 노벨상을 선정하는 곳이죠. The Nobel laureates. 세계공학한림원 평의회라고 하는 이제 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카이츠라해서 CAETS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요. 전 세계 31개국이 그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개국이 이제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는데 작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의장국이 돼서 작년도 1년 동안 제가 세계공학한림원 평의회 의장국으로 회장을 했습니다. 공학 분야 최고 국제기구인 세계공학한림원 평의회. 작년엔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한 나라에서 단 한 명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공학한림원 권어경 회장이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연구실은 그가 반평생을 보낸 곳입니다. 현재 석좌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여전히 연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은 왜 떨어져 있는 것 같아? 이거 패드가? 제가 지금 라인을 연결 안 한 거지?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제가 라인을 다 나타내질 않았다. 방금 뭘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네모칸밖에 안 보이던데. 예, 거기 이제 배선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배선이 끊어져 있어서 여기가 지금 끊어져 보이잖아요. 예, 배선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 실제로는 연결돼 있는데 그 부분을 나타내지 않도록 해놨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게 보여요? 예, 자주 보면 금방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1992년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로 부임 후 본격적인 디스플레이 연구에 뛰어들었는데요. 디스플레이 대가로 불리지만 첫 시작은 반도체였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 가기 전에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쪽에서 이제 통신 장비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 장비를 개발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반도체 공부를 하기로 하고 갔습니다. 한국의 전자산업 발전을 위해 반도체의 필요성을 깨달은 권어경 회장. 뒤늦게 미국 유학길에 올라 반도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연구로 인해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요. 지도 교수님한테 지금 현재 반도체 칩이 그
알루미늄 배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저항이 커가지고 전송 속도가 느린데 그것을 구리로 바꾸면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드렸어요. 적어도 15배, 20배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 녀석은 아마 요거인가? 여기 보이시나요? 요것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의 CPU 보드가 되겠고요. 그 CPU 보드에 들어가는 칩들을 패키징하지 않은 베어 칩을 받아서 제가 만든 서브스트레이트 위에다가 올려서 속도가 16배가 향상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반도체가 상용되면서 당시 전자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몇 배는 빨라진 속도감에 전자기술의 발전을 실감했는데요. 실제로 만들어서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에 납품한 것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가서 이제 납품을 시작했던 거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이렇게 이제 CPU 보드 대신에 우리가 이제 멀티칩 모듈이라고 그 당시 얘기해서 MCM 모듈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습니다. 난리 났겠는데 컴퓨터 업계가.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권어경 회장은 418건의 해외 특허와 310건의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의 특허는 우리 삶에 깊숙이 쓰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LCD라든지 PDP라든지 OLED에 들어간 드라이브 IC는 제가 많이 개발했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그 카메라 칩이라든지 그다음에 터치 센서라든지 그 한국이 잘 못하는 분야를 제가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시스템 LSA 쪽에 칩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자체에서 빛을 발하는 아몰레이드도 그의 특허 없이는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을 높였는데요. 디스플레이 산업을 이끈 선구자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쪽에 와 보시면 최근에 개발한 것 중에 이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거든요. 4K by 4K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4K by 4K 해상도를 가지는 세계 최초로 만든 거고요. 가상현실용으로 만들어서 눈앞에 있어서 그 광학교로 해서 큰 화면으로 눈앞에 안경을 쓰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실제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VR. 최근에는 VR에도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상도가 높지 않으면 우리 눈으로 이제 학대에서 보면 하소 한 개 한 개가 다 보이거든요. 그럼 격자 무늬로 보이는데 격자 무늬로 보이면서 얼굴을 돌리면 그 격자까지 같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멀미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니 작은 속에 기니 해상도 높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용량이 커져 발열과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발생하는데요. 현재 권어경 회장의 연구팀은 이 부분을 보완하는 연구를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바로 포비티드 렌더링 기술입니다. 포비티드 렌더링이라는 기술이 실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실제 패널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 원형의 형태로 이 화면의 밝기 혹은 해상도가 바뀌는 부분들이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 결과들을 나타내게 되고 시선 추적 장치를 이용한 기술입니다. 사용자의 초점 부분은 해상도를 높이고 그 밖의 해상도는 낮게 유지한 건데요. 소비 전력도 줄이고 편안하게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데이터를 최대 90% 정도의 압축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압축하는 거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비 전력도 마찬가지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가상현실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접목하기에 유망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 굉장히 조그만 전구가 있고 LED 전구가 있고 배터리에 연결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알루미늄 포일은 도체겠죠. 그래서 한쪽 끝을 알루미늄에 대고 이렇게 되면 불이 들어옵니다. 이쪽에 이제 부도체를 이제 위에 놨기 때문에 닿더라도 불이 들어오질 않죠. 이 물질을 녹이게 되면 도체성에 대해서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반도체 원리를 보여주는 실험인데요. 부도체 물질이 녹아 도체와 비슷하게 되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 반도체라는 것은 크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회로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메모리라고 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AP라든지 CPU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그런 신호를 우리가 정기적인 신호로 만드는 것을 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신호를 처리하거나 취득하거나 하는 것이 반도체 회로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반도체 칩 하나에는 수만 갈래의 길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회로들은 커다란 신호 체계와 같은데요. 손톱만한 반도체 칩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 뜻깊은 국제 행사가 열렸는데요. 한국공학한림원과 영국 왕립공학한림원의 공동 개최로 열린 포럼입니다. 한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30여 명의 공학자들이 함께할 예정인데요. 포럼의 중심에는 권호경 회장이 있습니다. 교수님 여기는 어떤 자리인가요? 지금 이제 영국 왕립공학한림원하고 한국공학한림원하고 같이 우리가 포럼을 하는 건데요. 그 주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래서 미래 스마트 그리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하는 데 대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제는 미래 에너지 산업에 관한 것입니다. 양국의 에너지 산업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Welcome to the first Korea-UK Innovation Online Innovation Forum. 온라인 채널에서 생중계될 만큼 많은 공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 에너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데요. 그는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원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은 또 수입해야지만, 원자재를 수입해야지만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격차의 신기술을 가지고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전 세계 마켓을 잡을 수가 있다. 그런 적인 측면에서 공학기술이 한국에는 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면 가장 먼저 새롭게 발표된 연구 자료들을 살피는 권호경 회장. 요즘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 이슈로 있는지 하는 것들도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논문 읽고 하는 것을 주로 많이 하죠. 공학은 한 가지 분야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24시간이 항상 부족하다는데요. 그래서 뭐 시간을 나눠 써야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절약해야 되는 것이 잠자는 시간을 절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제가 잠을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있고요. 2시 반에서부터 3시에 자가지고 보통 그 6시면 일어납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렇지 30년이 넘었죠. 바쁜 하루를 쪼개서 꼭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럼 바로 들어갈게. 그럼 이제 네가 그 자료를 공유 좀 해. 이제 아들 녀석하고 먼저 영상을 하겠습니다. 뭐 주로 어떤 얘기들을? 아들이 전공하고 있는 이제 의학 분야에 대한 얘기도 제가 좀 많이 듣고 있고요. 코멘트도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리서치하는 거 어떻게 잘 되고 있어? 함께 연구 토론하는 게 재밌어서 자주 화상 통화를 한다는 두 사람. 일주일에 최소 2번은 한다고 합니다. 공학자지만 미국의 의과대학 교수로 있는 아들에게 알려줄 것이 많습니다. 의학에도 과학기술은 밀접하게 활용되기 때문이죠. 그럼요. 저한테 도움이 너무 많이 되시죠. 아버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많이 배우고 소아내과도 전공했고 이제 지금은 통증의학과까지 전공해가지고 통증의학과를 주로 해요. 근데 이제 마취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제 마취과 의사들이 기기 다루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 들어가라. 예, 아까 수고하세요. 그래. 연구실 한쪽에는 그의 손때가 묻은 책들로 가득합니다. 권호경 회장은 학계에서도 소문난 독서광입니다. 과학뿐 아니라 인문학, 소설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읽는데요. 요즘 즐겨 읽는 책은 의학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어떤 책이에요? 이 책이 항암제 글리백이라는 것을 처음 만든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어떻게 항암제를 만들었고 항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는 것을 만든 마법의 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더구나 이제 공학한림원 회장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좀 섭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한 분야를 굉장히 많이 아니까 다른 분야도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그의 하루는 늘 크고 작은 연구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초음파 센서인데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역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물체가 나타나면 경고음을 울려주는 그러한 것이 이제 초음파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휴지통 열고 닫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공학에 흥미를 느끼도록 만들어진 반도체 키트인데요. 이 초등학생이 꼽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가 한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 과학자들 양성입니다. 근데 이런 키트들은 왜 공학한림원에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이제 주니어 공학 교육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공학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그 교육을 하는 키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쪽에 뭐 글루 같은 거 붙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 이제 풀을 약간 붙여가지고 네, 약간 요 끝에만 이제 끝에만. 조금씩. 네. 근데 이제 PCB로 쓰면 아마 크기가 커지고 좀 둔탁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이제 손 순서, 모양만 나오게끔 해서 네. 주니어 공학기술교실이 2004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총 140여 개의 키트가 개발돼서 아이들한테 보급되고 교육되고 있습니다. 공학자를 꿈꾸는 아이들이 많을수록 국가의 미래는 밝습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미래 과학 꿈나무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 키트뿐만 아니라 어린이 과학 도서도 만들고 있는데요. 한 해 예산만 7억에 달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그 대학 들어오기 전에 뭐 코딩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자유자재로 잘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오는데 우리나라는 입시 위주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이라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초등학생들한테 과학이 얼마큼 재미있는 건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희 공학한림원에서 그 어린이 공학 교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늘은 이곳에서 주니어 공학기술 교실이 열릴 예정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원이 직접 방문해 과학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자동문 들어가 본 친구 손 들어보세요. 문이 어떻게 돼요? 열려요! 그럼 뭐 때문에 열렸을까? 우리 센서. 초음파 센서 원리가 적용된 휴지통 키트를 제작해 볼 텐데요. 열렸죠. 그 다음에 손이 없어지면 닫혀요. 초음파 센서가 있어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초음파를 발생해서 보내고
반사하는 물체가 있으면 뒤돌아오겠죠. 한쪽은 이제 뒤돌아오는 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보낸 시간하고 받는 시간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그 차이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증폭하는 증폭기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는 과학에 대한 역사가, 공학에 대한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그 기술 축적이 많이 돼 있습니다. 특히나 뭐 우리가 이제 소부장이라고 해서 일본한테 크게 이제 지난번에 당했는데 그런 분야는 단기간에 뭐 일본을 넘어설 수는 없거든요.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도와주면서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됐는데 아이들은 직접 만지고 실험하면서 과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게 되는데요. 학교 수업과 달리 놀이를 통해서 과학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훌륭한 공학자를 배출하기 위해 2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재밌어요. 학교에서는 그냥 만들고 선생님이 가져가시는데 오늘은 더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네, 아무래도 직접 보니까 더 이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재밌고 신기하고. 맞아요! 오늘 거의 다 결정이 되는 거죠? 발표해 주시고 네. 수정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고 다음번 회의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과학기술과 관련된 굵직한 자리에는 늘 앞장서온 권호경 회장. 공학에 대한 그의 열정은 한국공학한림원 밖에서도 계속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해 다뤄야 할 내용을 미리 검토하는데요. 교수님 오늘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산업부에서 우리가 하는 알키미스트 과제라고 해서 알키미스트가 연금사를 얘기하잖아요. 연금사는 실제로 되진 않는 거죠. 그 정도로 챌린징한 과제를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을 주도해가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하는 그랜드 챌린지 위원회. 혁신적인 기술 개발 인재를 발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2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 테마 발굴을 위한 그랜드 챌린지 위원회 5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를 잘 발굴합니다. 권호경 회장은 위원장으로서 연구 개발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당장 내일이 아닌 길게는 20년 후를 바라보며 젊은 과학자들을 후원합니다. 한국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그것을 창업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좀 시킬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한 10년 전부터 공부를 계속했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벤처 기업들이 전 세계의 유니콘이 되는 기업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을 넘어 인류의 삶에 기여한다는 자부심.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공학자 덕분에 우리 삶은 좋아졌습니다. 인간에게 기술의 혜택을 전하는 일, 그의 소명은 계속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그 미국하고 중국 무역 갈등에서 보셨다시피 반도체 분야와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초격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중국이나 미국이 우리를 쉽게 넘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패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패 권오경. 디스플레이는 인류의 삶에 새로운 가치를 선물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디스플레이 강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한 디스플레이 혁신가, 대한민국의 과학을 선도해 오신 권오경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댁에서도 가전제품도 많이 예, 전에는 가전제품도 제가 많이 뜯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LG한테 이렇게 만들면 더 좋겠다 하는 코멘트도 좀 주고 했습니다. 근데 뭐 기업에서는 너무나 좋은 건데 사모님이 좀 싫어하셨어요. 예, 많이 망가뜨리니까요.